라이브 상담 요청드립니다. 댄스님, 안녕하세요 세미님. 유튜브와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생 24세 미혼 검정고시 고졸 캐나다 유학 가겠다고 자퇴 후 알바 유학 준비만 했습니다. 컬리지 유학 가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가족 사정도 겹쳐 다음을 기약하며 중퇴하였습니다. 이거 뭐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비용하고 리스크 이런 기회의 상실이 크죠. 현재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전공 방통대 3학년 편입 가능 학점 취득 완료. 내년 방통대 편입 예정. 고민 중인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산업공학. 산업공학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나을 것 같아요. 방통대 이제 산업공학, 뭐 메카트로닉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원격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원격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은 직장 경력은 없고 알바 경력은 많으세요. 맥도날드 같은 외국계 대기업 브랜드 알바 경력은 또 없음.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경력이 없다는 얘기죠. 가장 최근 경력 20, 30대면 알만한 의류 버티컬 플랫폼. 버티컬 플랫폼이 뭐죠? 제가 요즘 용어들을 잘 몰라서 아무튼 여기 계약직 6개월 상품 관리 업무 뭐 나쁘지 않아요. 어학 능력 토익 859점. 예, 괜찮습니다. 올해 8월 취득 이 정도면은 기본은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의 기초는 충분하게 다져놨다라는 의미예요. 한국 내에서 어디든 취직하려면 어학 성적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최근 이틀 공부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예, 공부에 뭐 소질이 있으신 거죠. 예전에 이미 IELTS 아카데믹 6.0 취득한 기록이 있네요. 자금은 한 5천만 원, 부모님 지원 불가능하고 가족은 혼자고 소형견 1마리, 소형묘 2마리. 개하고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해내시네요. 이탈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사실 EU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라면 어느 국가든 상관없습니다. EU 영주권은 무조건 5년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 영주권을 2년 만에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죠. 블루카드 통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게 되든 소형견 1마리, 소형묘 2마리와 꼭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홀몸으로 가도 구하기 힘든 게 집인데 과연 펫 프렌들리 룸이나 스튜디오를 구할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 됩니다. 반려동물 3마리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 인생이 하드 모드로 가는 거는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는 시내 아파트의 집주인들이 이거를 좋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제 반면에 어디 저쪽에 좀 안 좋은 동네, 그러니까 안 좋은 동네라는 게 뭐 빈민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동네, 뭐 그래서 이제 임대 수요가 낮은 동네 이런 동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세입자 구하기 힘든 약간 외진 중소도시에서도 약간 시골 동네 이런 동네에서는 오케이 우리는 펫도 괜찮다. 근데 그것도 1마리가 아니라 3마리다. 확실하게 밝히고 구한다고 하면은 조금 시간과 비용과 왜냐면 돈을 더 내라고 할 거거든요. 왜냐면 개 고양이가 집을 뭐 망쳐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바가지를 쓸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하드 모드로 되는 이런 거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방통대 졸업, 이제 해외 대학원 석사 유학, 취업, 이민. 예,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세미님께서 보셨을 때 제 전반적인 조건과 상황에서는 어느 국가, 어떤 계획이 가장 적합해 보이는지 조언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독일 같은데 독일이나 룩셈부르크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북유럽에 나를 일단 뽑아주는 내 방통대 학력, 전공, 학점, 이수과목, 경력, 어학 능력 이걸 바탕으로 나를 뽑아주는 대학원이 있다라면은 어디든 가야 돼요. 뭐 독일에서도 날 뽑아주고 스위스에서도 날 뽑아주고 저기 네덜란드에서도 날 뽑아줬는데 그 중에 학비가 다 비슷비슷하고 저렴하다. 그럼 그 중에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배후 도시가 좋은 곳, 즉 졸업하고 취업에 유리한 곳을 가는 게 좋아요. 물론 현재 아주 그 이민 행정적으로
이민법이 가장 수월한 곳은 독일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를 뽑아준 대학들의 그 커리큘럼이라던가 학비라던가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나를 받아준 학교들은 배우 도시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스위스에 어디 무슨 막 로잔 이런 데서 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길 가는 게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혹은 네덜란드의 어디 뭐 로테르담, 헤이그 이런 데서 오라고 한다. 혹은 노르웨이에서 오라고 한다. 근데 그쪽 동네에 일자리가 더 많을 것 같다 하면은 거길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노르웨이, 스위스를 가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조건 상황을 다 살펴봐야 돼요. 어느 학교에서 어떤 조건으로 나를 대학원 유학 그 입학 승인을 해줬는가 이거를 비교해 보고 그 중에 제일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의미예요. 석사 관련 질문들. 방통대 편입 졸업이어도 전공 관련된 경력이 없어도 석사 입학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방통대 3학년 편입이면 불리한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점은행제에서 어떻게 과목을 이수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뒤죽박죽이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주 기초 과목부터 전공 필수 과목들을 차근차근 들어서 중간 단계 과목, 고급 과목, 어드밴스드, 인터미디엇 과목, 어드밴스드 과목을 이 커리큘럼을 아주 잘 맞춰 왔느냐라고 하면은 입학 사정에 더 유리해요. 그리고 또 학점, 졸업 학점이 좋으냐, 그리고 또 경력이 관련된 경력이 어떤 학교는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2년 이상 있어야 된다 요구하는 과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별 학교 대학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방통대 편입 졸업이야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여기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답을 그 블로그에 이렇게 뭐 글을 올려놓은 포스팅한 게 있는데 여기 방통대 AI 차라리 어디 무슨 서성한 뭐 스카이 대학교에 문송한 전공보다는 차라리 방통대 AI가 낫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그 블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방통대 AI 뭐 첨단공학부 AI 전공의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목 구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전공 기초, 데이터 분석, AI 활용, 데이터 공학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건 이제 영어로 프리레퀴지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차곡차곡 올라온 커리큘럼 학점을 그 성적 이수한 그 성적 증명서를 제출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독일이든 스위스든 뭐 미국이든 그 심사하는 그 교수가 될지 뭐 누가 심사할지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학생은 제대로 잘 배웠네. 그리고 이거를 졸업한 다음에 무슨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망하든 어쩌든 스타트업에서 AI 관련된 개발이라던가 뭔가 업무를 했다. 그러면은 최신 기술인데 이거 망했네. 우리가 이거 연구 과제인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망했지만 뭔가를 시도를 해봤다. AI 관련해서 어떤 심각한 시리어스한 프로젝트를 시도했다가 설사 망했더라도 그런 경력이 있으면은 해외 대학원 진학할 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학년 편입하는 것보다 2학년, 이걸 제가 한 얘기를 어디선가 보셨네요. 2학년 편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학점은행제 학점 그 과목 이수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죽박죽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1학년 1학기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과목을 1학년 1학기에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 교수가 보기에도 뭐야 이 학교는 기초가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논의해? 이거 뭐 엉터리 학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은행제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과목을 이수했는가, 그리고 그게 방통대 편입한 방통대 3학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방통대 2학년 편입해서 방통대에서 새롭게 전공 필수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실력을 쌓아요. 이거 학점은행제 1, 2년 어디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학점을 이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해당 과목에 대한 정확한 기초 지식, 어떤 뭐 경험, 실습 경험, 뭐 이런 게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이민법이 빨리 또 바뀔까 봐 걱정이 됩니다.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빨리 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 그래도 한 5천만 원 모아 놓으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아까도 누가 루마니아, 차라리 루마니아에 가서 IT 공부,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혹은 뭐 영어로 수업하는 뭐 네덜란드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 학사 과정인데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은 거기를 바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으로 쉽지는 않아요. 대학 과정이 최소 3, 4년인데 그 과정 동안 걱정 없이 아무리 학비가 저렴해도 생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생활비 걱정 안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려면은 이제는 5천만 원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방통대 다시 공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적으로 뭐 이런 부모님이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방통대를 거쳐서 나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학점은행제에서 배운 게 얼마나 실질적인 능력을 내 실질적인 능력을 업그레이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통대 3학년 편입하는 게 좋을지 2학년 편입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 5천만 원으로 루마니아 막 이런 데서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을 한 3, 4년 버티는 게 가능할 것인가. 아무리 루마니아가 생활비가 저렴하더라도 이게 또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에서는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을 때 또 불리해지거든요. 반면에 독일 같은 데는 오히려 한 1, 2년 고생하고 독일어 중급 기초만 쌓아 놓으면은 여기 맥도날드 경험은 없지만 뭐 맥도날드라도 취업을 하면은 주당 한 20시간 요 정도 알바하면은 최소 1,500유로? 주당 20시간이면 얼마지? 지금 한 14유로 정도 주는 편이거든요. 평일 낮 알바를 14 지금 더 올랐을지도 몰라. 하여튼 14유로로 계산해 볼게요. 곱하기 20 곱하기 4주 하면은 한 1120유로 정도는 맥도날드 알바만 해도 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주말 알바 뭐 이렇게 하면은 약간 뭐 곱하기 한 1.2 3 정도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잘하면은 주말 알바, 뭐 저녁 알바 이런 거 위주로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한 1,300에서 한 1,500유로까지도 맥도날드 알바를 통해서 현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한국 돈으로 이거 곱하기 지금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200만 원씩 벌어서 생활을 하니까 이걸로 아주 뭐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싱글이라면은 이 정도면은 생활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생활비가 저렴하다고 루마니아를 가버린다? 현지에서 돈을 벌어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방통대를 충분하게 더 다니고 하는 방법. 근데 영어가 이미 이 정도 실력의 영어가 갖춰졌으면은 차라리 유럽 쪽에 학비가 저렴하면서 영어로 수업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혹은 학비가 조금 있더라도 입학이 수월하고 알바를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는 사립대학 뭐 이런 과정이면은 요거 자금 이거 조금 더 누군가가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은 빨리 나가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 지원이 안 되니 이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이 불공평해요. 이거 부모님이 걱정하지 마. 일단 네 돈 다 쓰고 모자르면 내가 보태줄게. 부모님이 이렇게 한마디라도 든든하게 해줄 수 있으면은 이거 그냥 당장 독일이 됐든 네덜란드가 됐든 어디든 하여튼 제대로 영어로 IT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하면은 훨씬 이 아카데믹 IELTS 6.0 실력이 7.0 중장기적으로는 8.0까지 졸업할 때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도 제대로 배우고 그러면은 취업이 더 현지에서 취업할 때 더 수월해지는데 이걸 한국에서 방통대 또 다니고 대학원 또 현지에 가서 공부 따로 또 하고 그 이후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영어를 습득하는 능력이라던가 현지 적응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또 3, 4년 지연이 되니까
지금도 이미 10대 중반인, 아니 20대 중반인데 이때쯤 되면 20대 후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해진다라는 거는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한국에서 이미 뭐 삼성, LG 뭐 이런 데서 개발 경력이 있고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경력이 또 화려하신 분들은 또 나이 30대, 40대에 가서도 현지에서 쉽게 취업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직 주니어 레벨 취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댄스님 같은 경우에 하여튼 자금적으로 조금 더 준비 가능하다면은 빨리 나가는 게 유리할 것 같고 그게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이 방통대 3학년 편입 혹은 2학년 편입 이게 또 학점은행제 어떻게 그 커리큘럼 구성을 했는지 요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